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레이키 오디오의 또 다른 제품입니다. 레이키 오디오 하면은 IT 쪽 엔지니어였던 나이젤 베리라는 분이 자신이 오디오 쪽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 네트워크 관련 이런 액세서리들이 음질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불러온다. 이런 거를 깨닫고 직접 만들어서 막 쓰다가 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상용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지털 네트워크와 나중에 이제 USB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참 재미난 말이 누가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그 예. DAC 이후에 아날로그 쪽도 이제 진출하실 생각이 없냐, 케이블 이쪽으로. 네. 케이블이랑 어떤 액세서리. 그 답변이 되게 멋있었어요.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이 그쪽은 많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는 DAC 앞단까지만 신경을 쓰겠다. 되게 인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했었는데, 네트워크 오디오 분야에서 음질적인 저해를 일으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쪽은 아무래도 공유기부터 시작해서 기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뭐 전자파라든가 RF 노이즈라든가 클럭 쪽의 어떤 타이밍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니까 음악 신호 전송을 다루는 이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폐해를 일으킨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네트워크 스위치라든가 허브라든가 뭐 레인 케이블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음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네트워크 스위치 레이키 오디오가 출시했던 것 중에 저번에 슈퍼 스위치 프로, 그렇죠. 그 제품을 저희가 들으면서 정말 좋아가지고 이를 토하는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친한 동호인들 좀, 그러니까 오디오 되게 세게 하시는 분들인데, 네. 슈퍼 스위치 프로를 2대를 구입을 해갖고, 예. 이제 그 라우터 앞에 놓고, 예. 그리고 스트리머 앞에 놓고 해서 효과를 아주 크게 높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스위치에 이어서 그 레이키 오디오에서 주장하는 어떤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의 최고의 액세서리의 어떤 활용 점정을 찍는 제품이에요. 김태현님 쪽에 있는 이 랜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슈퍼 스위치 프로 모델을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슈퍼 스위치 플러스 모델을 대여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랜 케이블의 이름은 준도 스트림이에요. 그렇죠. 네, 이름이 좀 재밌죠? 예. 예, 레이키라는 이름도 좀 재밌고. 좀 찾아봤더니 1922년에 일본에서 처음 이제 잉태화된 일종의 대체의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치료사가 이제 그 따뜻한 체온이 담겨져 있는 이 손바닥으로 네.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네.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 엄마 손은 약손이다. 네. 예, 그러니까 저 나이 때는 이제 그런 효과가 정말 있었거든요. 네. 어머님이 이제 만져주시면 그렇죠. 복통도 낫고 뭐 그런데 하여간에 그런 일종의 대체의학 용어를 이제 레이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그런 효과를 이 오디오 케이블에서도 구현을 하겠다. 그래갖고서 2022년에 설립되면서 레이키 오디오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브랜드 네이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제품인지, 뭐 생긴 것도 상당히 특이한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도체 자체는 구리에다가 은도금한 도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 쪽은 일반적으로 오디오 케이블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플론 PTFE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폐 쪽은 좀 막 복잡한데, 일단은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그 다음에 뭐 구리, 그 다음에 그 표피층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뭐 실크도 쓰고 예. 끝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페트병 할 때 그 페트를 쓰고. PET. 예. 예.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랜 케이블은 총 8개 선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2개씩 예. 페어로 해서 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4가닥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준도 스트림 케이블의 외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총 페어를 이룬 4가닥 선재가 평행. 그렇죠. 그렇죠. 납작하게 예. 같이 달린다는 게 가장 크고, 예.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 총 3개의 빈 튜브가 들어간 거예요. 실리콘 튜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결국 강제 격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예. 4개의 페어를. 그런데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이 케이블은 진짜 김편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봐왔던 랜 케이블 중에 가장 독자적인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제 피복 하나 속에 까보면은 트위스트 페어 4쌍을 그냥 하나의 케이블로 다 감싸가지고 그 다음에 단자 터미네이션을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한 쌍 트위스트 페어를 4조로 나눠가지고 절연부터 피복까지 다 따로따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간에 실리콘 튜브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총 보면은 케이블이 7가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 신호선은 4개고, 그렇죠. 그 이제 강제 격리를 시키는 이제 빈 튜브가 예. 3개고, 그렇게 해서 7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2가지잖아요. 네. 왜 꼬았을까? 그리고 네. 왜 떨어뜨려 놨을까? 왜 떨어뜨려놨을까? 그렇죠. 일단 꼬은 거는 뭐 다른 밸런스 케이블도 마찬가지지만은 꼬는 거는 예.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에 들어오는 위상이 서로 정반대되는 노이즈를 서로 상쇄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꼬은 거고. 예. 그러니까 그 꼬은 횟수를 더 많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전자파 노이즈를 더 많이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꼬인 페어가 총 4개 페어가 들어가는 게 랜 케이블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벌려놨을까? 이게 많이 꼬일수록 전자파 노이즈는 상쇄는 많이 시키지만은 예. 옆에 있는 거에 신호 간섭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꼬일수록. 그래서 캣6, 캣7 얘네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네. 꼬인 횟수를 그 4개 페어가 저마다 달라야 된다고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아, 네. 왜냐면 꼬인 횟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예. 4개 페어가 똑같이 꼬일수록 옆에 이제 크로스토크라고 크로스토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신호 간섭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서로 4개 페어를 다 다르게 꼬아야 된다. 네. 근데 레이키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 전자파 노이즈를 상쇄시키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크로스토크 때문에 서로 차별을 둬야 된다. 즉 네. 양보 타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능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음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노이즈 좀 안타깝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이 최대로 많이 꼬으면서 크로스토크를 줄이는 방법이 뭐 있냐? 예. 떨어뜨려 놓으면 된다 이거죠. 굉장히 완전히 격리를 시켜놓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가장 절연 효과가 높은 공기를 이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실리콘 튜브, 빈 튜브를 만들어서 사이사이 네. 집어넣어서 크로스토크도 최대한 줄였다. 네. 그래서 얘네가 이런 설계를 통해서 가장 얻은 첫 번째 이득이 크로스토크를 55데시벨로 높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데시벨로 표기를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정수배로 계산을 해보니까 5,600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섭된 전압이 1이라고 그랬을 때 네. 원래 신호는 5,600배나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수치가 높을수록 크로스토크는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캣8의 조건이 뭐냐면 뭐 전송폭, 대역폭도 높아야 되고 네. 전송 속도도 높아야 되지만은 크로스토크가 55데시벨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얘는 그거를 딱 충족을 시키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USB 케이블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CD나 LP 물리 매체를 가지고 음악을 재생할 때는 없었던 것들이 이제 사실 오디오 규격으로 들어오면서 음질적인 부분에서는 폐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정말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랜 케이블을 이렇게도 설계할 수 있구나. 정말 이제 끝까지 간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지금 이제 이 7개를 고정을 해야 되는 이 아크릴 맞아요. 핀처럼 생긴 거. 그러니까 예. 아까 이제 코나님이 콤, 그 빛이라고 콤. 표현했는데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서로 막 엉망진창 아, 그렇죠. 열린목처럼 꼬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일정 간격으로 넣어서 강제로 이 형태를 유지를 시키는 거죠. 예. 거기다가 단자도 좀 특이합니다. 단자도 보면 이게 워낙 이제 트위스트 페어 4쌍을 저렇게 다 분리를 해놓고 그 옆에다가 이제 사이사이에 실리콘 튜브까지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어지니까 단자 쪽에도 독특한 이런 구조물을 따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볼 때는 모르는데 실제 이제 단자에 네. 꽂을 때 보니까 살짝 비틀어놨습니다. 그렇죠. 거의 45도로 비틀어놨는데 네. 왜 그럴까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보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스위치,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위치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램 포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얘를 많이 꽂을 때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갖고 최대한 많이 집어넣게끔 45도 비튼 거죠. 네. 그래갖고 그렇게 세워서 차곡차곡 들어가게끔 네. 그런 설계도 디테일이 많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이엔드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상당히 음질적인 폐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라든가 이런 랜 케이블 이런 쪽인데 이쪽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뭐 전자파 노이즈라든가 RF 노이즈, 지터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크로스토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쇄를 시키면서 음질적인 부분들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에요.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뭐 스네이크 오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그러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SMB라든가 전체 뭐 다이내믹이라든가 디테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시스템에서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또 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중 차폐를 했잖아요. 예. 결국 그 전자파 노이즈를 차폐를 시키는 게 특히 이 디지털 케이블에서 관건 그렇죠. 최대 이제 그 증거음 승부처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 규격에서 이중 차폐를 거의 규정화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안쪽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고 네. 그러니까 1차 안쪽에서 차폐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카퍼 브레이드가 예. 이제 그물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물망 스타킹 형태의 예, 맞아요. 구리망으로 이중 차폐를 하고 예. 그리고 맨 끝에 그 이중으로 된 커퍼 브레이드는 양 끝에 꼬아서 결국 단자끼리 연결해서 그러니까 결국 해소되지 않은 나머지 네. 전자파 노이즈가 어차피 알루미늄이나 커퍼나 다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 끝에 단자를 통해서 또 예. 빼내는 그런 설계가 아주 꼼꼼하게 좀 베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독보적인 이 케이블이 과연 음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시스템을 일단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공유기가 있고 중간에 일반 가정에서 그냥 쓰는 중간에 그러니까 허브를 하나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더 A1000 사용을 했고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보드 마크3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앰프는 아큐페이즈의 E5000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케이블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스위치는 디폴트로 사용을 그렇죠. 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케이블 중에 뭐 텔레카트너 단자에다가 뭐 케이블도 나쁘지 않은 제가 평소에 좀 가끔 종종 사용하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한번 곡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랜 케이블을 이 준도 스트림으로 바꿔서 동일한 곡에 대해서 들어보고 녹음을 했습니다. 네, 총 두 곡에 대해서 그 버전이 다른 네트워크 케이블을 이제 바꾸기 전과 이걸로 바꾼 후에 그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햇빛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my shoulders. I thought that it would be easier than this. I thought my heart had grown colder, but the warmth of your kiss I can't dismiss. Though my past has left me bruised, I ain't hiding from the truth. When the truth won't let me lie right next to you. But it's holding on and it's holding strong. Even though I tried to make it play the part, but I can't fake it. Weight of love on my shoulders. I thought that it would be easier than this. I thought my heart had grown colder, but the warmth of your kiss I can't dismiss. Though my past has left me bruised, I ain't hiding from the truth. When the truth won't let me lie right next to you. But it's holding on and it's holding strong. Even though I tried to make it play the part, but I can't fake it. 네, 두 곡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말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배경이 정말 깨끗해졌다. 원래 그냥 DAC 그냥 일체형 이렇게 쓰다가 외부 뭐 클럭을 따로 붙인다든가 그러면은 일어나는 변화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배경이 굉장히 검다. 배경이 굉장히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네트워크 스위치 여기에서 일단은 음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활용 점정을 찍는 거는 또 랜 케이블까지 합체됐을 때 그렇죠. 예, 정말 그런 음질적인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지금 시스템에서 일단 레이키의 슈퍼 스위치가 일단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 랜 케이블을 썼을 때도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등화 관제가 어느 정도 딱 이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불빛이 저마다 창문 단속을 잘해갖고 불빛이 거의 안 새어나오는 그래서 배경이 되게 시커멓고 아주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준도 스트림 레퍼런스 네트워크 케이블을 딱 집어넣으니까 딥블랙이 펼쳐짐으로써 얻어지는 온갖 효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곽선이 선명하고 그동안의 그 흐린 불빛 때문에 감춰졌던 채도 이런 게 확 살아나고 네. 그러니까 선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악미곡에서는 되게 풍성해졌어요. 아, 예. 예.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그냥 쭉 살아나는 그런 느낌. 네. 그 끝음까지 풍성하게 아주 끝까지 들리는 걸 들으면서 야 이게 무슨 피아노 자체를 바꾼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배경이 되게 깨끗하다. 깨끗하다. 예, 그리고 노이즈가 약간 걸러지면서 좀 더 또랑또랑해지는 예, 그런 느낌? 근데 그러니까 소리가 산만한 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싹 가라앉아요. 그런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원래 그 해상도와 원래 그 기음과 배음 구조 이런 것들은 더 선명하게 이제 밝혀지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 홀딩온 이런 것 들어보면은 첫 번째 처음 등장한 악기의 어떤 이미지가 정말 또렷하고 선명해지고 예. 그리고 첫 번째 곡처럼 되게 음이 저마다 깨끗해졌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무대가 좀 더 딱 컴팩트하게 딱 그 윤곽선이 예. 그 무대의 윤곽선이 딱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얘가 좀 야무지고 찰진 소리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날까 그러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토크를 예. 줄임으로써 신호 간섭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원래 흘러야 될 정보만이 흐르고 예. 남한테 폐해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간감이라든지 이미지 예. 이런 것이 이득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전자파 노이즈를 상당히 많이 차폐를 했기 때문에 네. 소리가 깨끗하고 선명하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이 두 가지가 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 전송에 관여하는 이런 케이블들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일단은 중고역이 가장 이제 좀 쟁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서 두 번째 곡에서 저는 중저역 쪽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이게 뒤에서 이게 당당당당 되는 그 더블 베이스 소리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이게 그립감이 좋아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중저역 이런 베이스도 각 옥타브가 이게 구분이 굉장히 잘 되는. 잘 되고. 예.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면 약간 좀 이렇게 저역이 좀 섞이는 자기들끼리. 네. 예. 약간 그런 느낌. 예. 대충 좀 넘어가고. 예. 지금은 이제 그 저역도 구획 정리가 탁탁 예. 돼갖고. 밀도 있고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소리가 개운하고 상쾌하게 들리는 느낌을 좀 이렇게 민트 향이 확 퍼져 나오는 네. 그런 곡을 이 두 곡에서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레이키 오디오의 준도 스트림 랭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